예, 오늘 주제는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 이거 놓치면 손해봅니다를 가지고 왔습니다. 대부분 부동산 투자자들은 집을 사서 렌트 수익으로 장기간 유지하면 집값은 오르기 마련이고 나중에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의 큰 변수가 있죠. 이러한 변수에 따라서 투자 부동산의 성공 여부가 결정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동산 투자자들이 놓치기 쉬운 매우 중요한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간에 끊지 마시고 본 영상을 끝까지 신청하셔 부동산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필수 사항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벤월드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투자 부동산의 성공 요소 5가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거예요. 입지 조건이 있겠죠. 위치가 좋아야 된다. 학교 가깝고 쇼핑센터 가깝고 렌트나 먹기 좋고 등등등 전철 가깝고 다음은 뭐가 되겠죠? 현금흐름. 다시 말해서 렌트를 놨을 경우에 그 렌탈 일드의 수익성을 봐야 되겠죠. 보통 여기서 네거티브 기어링을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실제로는 안 좋은 거죠. 포지티브 기어링을 해야 되겠죠. 이것이 부동산 성공 투자의 그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가 되겠습니까? 장기적으로 캐피탈 게인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기지 스트레스에 못 이겨서 집을 하각국 국면에 팔면은 큰 손해가 되겠죠. 또 다음으로는 집 유지 관리, 집 유지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이 든다든지 너무 많이 과다한 비용이 들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투자 리스크 관리, 그 금리 변동에 대한 대비해서 여유자금, 세이빙 버퍼라고 하죠. 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합법적인 부동산 투자 포뮬러는 무엇이냐 말씀드렸어요. 한번 복습하고 나가겠어요. 렌탈 일드, 아까 말씀대로 수익성이 포지티브 기어링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집을 사는데 얼마를 들였는데 거기서 렌트가 얼마 나온다. 그러면 그 비율이 투자 수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어떤 기준 없이 했다가는 근거가 닥치는 거죠. 두 번째는 캐피탈 그로스. 결국은 집을 사고 팔 때 차액에서 어떤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투자 부동산 운영할 때는 일종의 비즈니스 개념으로 거기에 비용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 제 비용에 대한 처리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리버리지. 투자 부동산 살 때 100% 자기 돈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겠죠. 자기 집은 플러스 은행 융자를 받는데 은행 융자에 대한 변수가 많이 크겠죠. 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어서 그 은행 금리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겠어요. 자, 먼저 8월 초에 호주 중앙은행에서 그 이자를 홀드했죠. 자, 7일과 똑같이 홀드해서 두 달 거쳐서 계속 이자를 안 올려서 현재 이자 캐시 레이트가 4.1%. 여러분 아시죠? 자, 제가 한번 요거를 지난 1년 반 동안 정도의 그 이자 변동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2022년 1월 달에는 호주 같은 경우에는 0.1% 저금리였죠. 마찬가지로 뉴질랜드도 0.75, 한국과 그것도 2.25. 이자가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팬데믹 동안에 이자가 올라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대로 호주 같은 경우는 8월 현재 4.1%가 돼 있어요. 여기서 하나 주목할 거는 그래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자가 이게 보통 있을 때 그 시기가 언제냐면 이게 2022년 1월 달인데 그것이 확 올랐죠. 올른 거는 이자를
올렸는데 언제부터 올렸냐면은 22년 5월 달부터 올렸어요. 그런 걸 말씀드렸고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말이 모기지 절벽이란 말, 시세말로 모기지 크립이라고 하는데, 한 예로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호주 달러로 1밀리언 모기지를 갖고 있다 하면은 이자 오른 걸로 인해서 연이자로 추가 부담이 24,000불을 더 내야 된다. 말하자면 이거를 중요한 굿잡을 갖고 있지 못하다든지 이걸 대응을 못하면은 집을 팔거나 재융자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택담보금리는 그 변동보다 고정금리가 높게 되겠죠. 왜냐하면 고정금리라는 거는 그 금리 변동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를 대비해서 조금 금리를 높게 주더라도 픽스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3년 고정금리다 하면은 그 안에 어떤 그 변동 요인을 줄이자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기한 현상이 나타났죠. 여러분들 아다시피 금리가 막 너무나 올라가지고 고정금리로 놓았던 그 3년 고정금리가 끝나서 보니까 요즘에 보니까 7% 막 이렇게 간다 이거입니다. 그러면은 고정금리를 끝나서 그 은행에서 그래서 융자를 유지하려면은 거기에 또 그 은행 나름대로의 그 모기지 버퍼 3%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를 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행에 남으시려면은 10%를 물고 계속 있어야 되고, 아니면 다른 은행을 찾아서 모기지를 다시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모기지 절벽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또 모기지 프리즈너라는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금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고정금리 할 때 융자 조건이 그 여기 말하자면은 모기지 서비리티 버퍼라고 해가지고 3% 은행 남들의 그 예측을 해야 되니 버퍼를 가져와야 되니까 그 심사할 때 3% 이상 올라왔을 때도 대비하기 위한 어떤 그런 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3년짜리 고정 이자가 2%다 그러면 2% 만기 후에 3년 후에 리파이낸스를 그 은행하고 할 때는 그 당시에 그 변동금리가 예를 들어서 7%가 아닙니다. 요즘같이. 그러면 7%에다가 3% 버퍼를 통해서 10%를 내야 되는 거죠. 이것을 만약에 다른 은행이 더 싼 은행을 못 찾고 여기서 그 은행에 있게 되면은 말하자면 거기에 갇힌다 해서 모기지 프리즈너 감옥과 같은 곳이다 이런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어요. 자, 실제로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말에 가서는 약 88만 정도의 그 모기지 가진 사람이 고정금리가 만기가 된다. 추가로 2024년에는 45만 모기지 홀더가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100만 명이 넘는 거지 합해서. 이렇게 되면 아까 말대로 모기지 리파이낸스를 하지 못하면 그 은행에 그 모기지 프리즌으로 갇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러한 그 금리가 올랐을 때 그 모기지 페인, 모기지 상환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취하게 된 행동은 뭐가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적은 쪽으로 리파이낸스 하다가 아니면은 그 은행에 갇혀서 모기지 프리즌 같에다가 그걸 못 갖게 되면은 호스셀로 해서 포크로저라고 하죠. 차압을 당하던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거를 미리 피하기 위해서 미리 그러면 팔아가지고 자본 사징해서 모기지 규모를 줄이고 그 남는 돈은 세이빙 버퍼를 갖고 있는 이런 조치를 하지만 안 되게 되겠죠. 이런 행동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다수의 모멘댓 인베스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너나 없이 부동산 투자자들의 그 저율적인 것은 뭡니까? 두 가지 모기지를 갖고 있다. 하나는 자기 사는 집이고 다른 하나는 렌트를 놓은 집인데 이거는 이자를 안고 렌트를 놓는 거죠. 그런데 그 이자가 올라가게 되면은 처분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말씀해서 그 이유를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좀 abc.net.au에서 호주인들이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를 팔거나 리파이낸스를 하는 율이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율이 높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팬데믹 시작하면은 이제 2020년인데 그런 무렵부터 구입한 그 투자 부동산이 대부분이 금리 상승으로 말이 렌터 프로퍼티지 렌터 프로퍼티 가지고는 여러 가지 비용 내공하면 적자라는 겁니다. 네거티브 캐시 후로.
여기 보면 뭐 브리딩 인베스터 덤프 프로퍼티, 그러니까 피 절절절 맺는 그 인베스터들이 자기 렌털 프로퍼티를 파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실제로 여기 좀 보면, 여기 좀 예를 들어 보면 시드니 같으면은 87.5%가 적자고,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가 적자 운영이고, 멜번 같으면 83.3%가 적자 운영이고, 호주 전체로 볼 때는 66.4%. 그러니까 상당한 규모의 비율이 렌트 프로퍼티 사서 어느 정도 또 돈 올라갔던 것이 이자가 오른 바람에 롱타임에 적자를 안고 지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한 번 더 보면은, 그래서 호주 전체로 봤을 때 지난 6월에 기준했을 때 팔려고 내온 집 중에서 거의 32%, 3분의 1 정도가 되는 거죠. 이것이 다 렌터 프로퍼티, 투자 부동산인데, 이거는 10년 전에 비해서 10년 전에는 25% 수준이었는데 상당히 그 수준이 높은 정도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모게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행동 중에서 리파이낸스도 있겠지만 또 집을 파는 사람 있지 않겠어요? 근데 집이 언제 사서 언제 파느냐, 특히 하락 국면에서 팔면 큰 손해가 보겠죠. 자, 집값은 롤러코스터와 같이 변한다, 이런 지난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금리 폭탄을 맞아가지고 프로퍼티 가격이 집 가격이 쭉 내려오는 겁니다. 금리 폭탄 맞기 시작한 것이 언제냐, 2022년 5월인가 돼서 막 해서 이제 금리를 올렸죠. 그래가지고 집값이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집을 사는 게 언제 시점에 샀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죠. 만약에 집을 살 때 내가 요쯤에 사가지고 이때 팔면은 남녀 장사가 되겠죠. 그러나 높게 사가지고 요때 팔면은 손해 보는 거죠. 자,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의 상반된 투자 부동산의 그 운명을 한번 예를 가져왔어요. 첫 번째는 행운의 케이스로서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이 한 채를 4년 전, 즉 1919년에 여기 3.15 밀리언에 샀다고 하는데, 이 지역이 어디냐면 시드니 바로 중심에 있는 뉴타운입니다. 테라스 하우스인데 이것이 금년 2023년에 6.85에 85 밀리언에 팔아서 4년 만에 더블 이상이 값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3.7 밀리언을 캐피탈 게인을 얻었다는 얘기 되겠습니다. 반면에 한 채가 아니고 12개의 투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모게지 스트레스에 못 견뎌가지고 일부 투자 부동산을 처분하지면 안 된다 하는 그 얘기가 있어요. 이런 거는 좀 예를 들어서 조금만한 랜드 프로퍼티가 12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괜찮은 것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모기지 비율이 많다든지 아니면 렌탈 일도 나쁘다든지 해서 네거티브 캐시플로우가 생겼다는 얘기 되겠죠. 그러면 잘못하면 이거 은행에서 자차 압류가 당하겠으니까 처벌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팩트 체크를 한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요? 렌트 받아가지고 렌트 끼고 융자 받아서 오랫동안 끼고 있으면은 나중에 집값 좋을 때 팔면은 캐피탈 게인 받아가지고 부자 된다는 희망을 가졌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은 요즘같이 은행 이자가 높아 있는 상태에서는 렌트비가 올라가지고 렌트 세입자들은 렌트 크라이시스라고 말이 나왔었죠. 그런데 그보다도 랜드호드는 모기지 상황이 더 오른 거예요. 그래서 렌트비 올려봐야 모기지 오른 것보다도 은행 모기지 리페이먼트 오른 것보다 못 따라간다는 얘기죠. 큰폭 상승이 됐다는 얘기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데이터를 보면은 시드니 예를 들면은 렌트비는 339 올랐다고 하면은 반대로 모기지는 1113불이 올라서 배보다 109 올라서 이 모기지 세입자들 불평하지만은 실제로는 랜드호드는 더 힘든 거죠. 멜번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거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집 모기지냐 집 모가지냐 부동산 투자자 대학 주기야 이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투자 부동산을 살 때 은행 돈을 빌려서 사지 않겠어요? 그럴 때 그 시기가 은행 이자가 낮고 집값은 막 오르는 중인 때 이때 사면은 가장 좋은데 반대로 요즘같이 은행 이자는 힘이 올라 있고 집값은 이자 폭탄 맞아가지고 떨어진 상태에서 하면은 이거는 말하자면 파이낸셜 디자스터다, 재난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겁니다. 어떻게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얘기지만은 프로퍼티 렌터 프로퍼티 살 때 무심코 사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금리 변동을 먼저 살펴야 되겠다 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옛날에는 아주 높은 저기 1990년대는 더 높았죠. 거의 17%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각국 변동이 많이 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 올라가지고 좀 맞아 올랐다고 하는데 맞아 캐시레이트가 4.1%면은 중앙은행에서 4.1%지 시중은행에서는 한 7% 아니겠어요? 근데 변동 금리가 4.7%가 되는 거고 또 픽스드 레이트 했던 사람들은 다시 그 재융자 받을 때는 들어오기 같으면은 거기 은행 복표 3%를 못해가지고 10%를 내는 이런 상황에 도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얘기지만은 중요한 그 투자 부동산의 성공 요소를 말씀드렸어요. 구독 부탁드리고 좋은 시간 보내세요. 안녕.